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책이며 2021년 12월 10일 생각의 힘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작가는 조기동이며 서강대 경제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13년차 회사원이며 전라도 사람입니다. 책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은 제1장 반도의 흑인 또는 아일랜드인을 리뷰합니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편의점에서 주민등록증의 8번째, 9번째 숫자는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지역은 전북, 전남, 광주라고 합니다. 본인이나 부모가 전라도 출신이면 채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었습니다. 또 2014년 자동차 조향 제동 장치를 만드는 남양공업의 채용 공고에서도 전라도 X, 외국인 X라고 명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X라는 것은 전라도와 관련된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전라도인입니다. 외국인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직원수 800명에 이르는 대기업이 상식 이하의 채용 조건을 내건 이유는 저의 상식에서는 더 이상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시사하는 것은 지역 감정과 차별이 노동시장에까지 퍼져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늘날 당연한 편견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호남 차별론입니다. 또 호남 차별은 호남의 속성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충성심이 약하며 근로 의욕도 낮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차별의 장기 지속성입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호남 차별론이 실생활에서 상당한 역할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작가는 이 세 가지의 이유만으로도 이는 인종차별에 가깝다는 주장을 합니다. 19세기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유럽 백인 이민자들은 기존 미국에 정착한 미국인들에게 그들과 다른 백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구별 대표적 단어가 하양 깜둥이입니다. 피부는 하얗지만 흑인으로 취급받는 이민자 집단을 가리키는 부정적 표현입니다. 1847년 대기근을 전후로 이민 온 아일랜드인들이 이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이들은 미국에서도 하층 노동 계급에 흡수되었습니다. 기존 하층 노동자들보다 더 싼 임금으로 일했기에 증오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도 차별의 한 축이었고요. 아일랜드인 다음으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하얀 깜둥이라는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이들은 검둥이 백인 기니아 검둥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동부 유럽인이나 아시아인들이 이민을 오거나 흑인이 공업도시로 진출하며 바닥계급을 이들에게 내주고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백인으로 편입되게 할 수 없이 어설픈 편입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전라도라는 지역과 전라도인이라는 것은 근대화와 대규모 인구 이동에 있어서 더 열등한 2등 시민으로 간주되고 타자에 의하여 구별된 전라도인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식견이 그들 스스로와 타자에 의하여 하나의 팩트인 듯 받아들여진 것이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로 전라도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서울, 지역 등의 최하층으로 유입되면서 전라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인식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전라도인은 반도의 흑인과 아일랜드인 사이 어느 중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마땅한 예라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인터넷에서 경멸하는 별칭으로 전라디언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의 전라도에 대한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산업화 이후 기업인, 자산가, 중상층에 속한 이들을 정하는데 정치 권력의 영향이 상당했습니다. 정치권에 의한 각 산업의 자원 배분 과정에서 정치 권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학연과 지연이었습니다. 학연은 각 지방의 명문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각 지역 출신들의 서울 엘리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TK, 즉 대구 경북 세력은 5.18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을 잡게 됩니다. TK 엘리트들은 국가 경영에 있어 영남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PK, 부산 경남은 TK의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라도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때는 1960년대에 진행된 호남 출신의 대규모 이주 때문입니다. 호남에는 일자리가 없었으므로 서울, 경기, 부산 등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학력도 낮고 기술도 없어서 의시의 하층 노동자와 빈민 집단을 형성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서울, 경기도 일대로 이주한 호남인들은 마기를 하며 산동네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학연, 지연 중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주했으며 취업, 장사 등에서도 동양 사람들에게 많이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여 살던 대표적인 곳이 용산구 한남동 한남현대시장 일대였습니다. 지금은 금호 리첸시아가 들어서 있는 곳에 광주 고속 주차장이 1957년부터 15년 동안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호남 친목회를 만들어 자체적 소공동체를 구성하였고 이주민 2세들은 한남국민학교를 졸업하면서 한남동 주민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전라도인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하층 노동자나 도시 빈민의 처지가 되었으며 토착민 또는 그 지역 농촌에서 도시로 오게 된 이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1950년대 보통 월남한 이들이 편견의 대상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전라도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급격한 산업화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면서 더럽고 힘들고 저임금 일만을 전라도인들은 도맡아야 하였습니다. 전라도는 단 출신 지역의 의미를 넘어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지로 밀려났던 하층 이주민의 속성이 상당히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호남 출신들이라는 이유로 차별, 배제,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호남인들은 호남 향후회를 만들어 고향 출신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하여 자연스레 만들어진 조직이라 전북, 전남이 따로 하기도 하고 시, 구, 군 단위의 소지역 향후회가 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향후회의 중요 기능 중 하나는 정서적 안정이었죠. 1980년 5.18은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거주민들과 전라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에게 격렬하고 각별한 경험과 정체성의 인식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1980년 광주시 인구는 72만 4천 명이었는데 5.18 당시 공수부대를 중심으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 시민의 0.5%가 사망, 행방불명, 부상 등을 입었고 0.2%는 구금,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20일 계엄군의 인간사냥에 분노한 금남로에 모인 시위 인원은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계엄군에 의하여 진압된 5.18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연계되어 북한군이나 간첩의 책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가짜 뉴스로 왜곡되어 발표됩니다. 항상 경제발전의 소외와 온갖 차별을 경험하던 호남민들에게 5.18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희생과 억울함은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한 일인 듯 바라보기만 하였으며, 이런 배제의 문화는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김대중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는 이런 억눌린 서러움을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호남인들에게 해태 타이거즈 이전부터 억눌린 감정과 서러움의 출구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2년 군산상고가 황금사자기를 우승하면서 호남의 야구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군산상고 우승 후 전주, 익산, 군산은 난리가 났습니다. 1970년 창단한 군산상고, 광주상고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로 동대문 야구장이 단순히 야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결의 장으로 변한 것이었죠. 해태 타이거즈가 서울로 원정 경기를 올 때면 잠실 야구장의 호남인들은 평소 사용하는 사투리로 마음 편히 담소를 나누며 게임을 응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포의 눈물이 응원가로 쓰인 것은 1983년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해태 타이거즈가 MBC 청룡을 꺾고 승리하며 이 노래가 운동장에 퍼지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전라디언이 형성되는 두 가지 경로인 엘리트 사회 내의 배제와 도시 하층 농민들로 편입된 이주민 집단에 대한 차별은 2000년대 들어 차별받는 호남이라는 공통 분모를 상실합니다. 그 내부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죠. 호남인이 차별받는 2등 식민이긴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경제적 조건, 출신, 계층 등이 상당히 다양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은 호남의 엘리트들도 정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당 내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집권 파트너를 호남 출신들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정당 간 이념 차이가 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 권력의 중심에는 지역 소재, 명문교가 출발점이 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었죠. 그동안 경복고를 중심으로 영남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패러다임을 부수거나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경 또는 출향 엘리트들은 소수의 지역 명문고를 졸업하였으며 출신 지역을 제시하면 상당히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권 교체를 통하여 지역 명문고를 기반으로 한 학연과 지연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적 네트워크임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었죠. 문정권만 보더라도 2021년 5월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급 이상 출신 지역은 전체 401명 중 서울 104명, 호남 96명, 장관급 이하에서는 호남 19명, 부울경 지역에서는 15명 등 이들 다수는 1950년부터 1960년대 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 명문대학에 진학한 이들입니다. 강남 3구 일대에 살며 상위 중간 계급의 일원이기도 한 이들이죠. 여기에 속하는 호남인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늘린다고 하여도 정작 전라도에 거주하는 이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은 전라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철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초기에 권력과 가까이 지내던 호남인들 중 중앙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진출하면서 호남 이주민은 동질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로 여러 긍정적 요인들로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서울 지역구 정치에선 부동산 개발 등의 영향으로 돈 많은 호남인이 생긴 데다 개발과 이주로 대부분 살던 곳에서 호남인들이 떠났기 때문에 정치권이 말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공한 케이스의 사회 부흥층에 속한 이들은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수단의 경제적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1997년도부터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출신의 득표 성향을 분석한 논문은 호남인들이 소속 계층에 따라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민주당 후보 지지를 보였던 곳은 부평 일대의 전남 출신 고졸층이었습니다. 호남인들은 주거용 택지 지구로 개발된 계양구 일대에 거주하며 다른 호남인들과는 다른 기존 기득권층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대부분의 이주민 그리고 호남에 남은 대다수의 지역 사람들은 냉대론에 의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까지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호남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호남인은 서울 거주 중상위층에 속하는 호남 인재들이거나 지역에서 기득권을 획득한 지역 엘리트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진짜 호남인은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선거철만 되면 호남을 자신들이 정치적 고향이라고 떠들며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에서의 실제적 어려움과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표를 구걸하기 위하여 전라도행을 선택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호남 내부의 분화와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입니다. 처음엔 모두 못 살았지만 그 계층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계층이 생겨나며 전 호남인도 이젠 단 하나의 지역적 정치 세력이기보다는 중앙과 지방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합의, 배신 등 말 그대로 중앙의 정치가 무엇보다 순수하고 강인하여야 할 호남인들에게 작은 틈으로 만들어져 언젠가는 이도저도 아닌 황폐한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라디언이라는 한국에서 전라민들에 대한 편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차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